네, 안녕하세요. 전망킹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업로드 되었던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Q&A 영상에 이은 이제 2탄 Q&A 영상인데, 저번 주부터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답변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 관점이다 보니까 이 답변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핵심을 좀 가져가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으셨다면은 그대로 딱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하신 다음에 그 해당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들 같이 보시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방용품은 KC 인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팔아도 될까요? 제가 지금 Q&A 드리는 건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관해서 Q&A 드리는 거니까 아마 뭐 질문도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관해서 질문 주신 거겠죠? 그렇다면은 KC 인증은 필요 없이 그냥 파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구매 대행, 뭐 해외 구매 대행이겠죠. 아니면 해외에서 소싱을 해 오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생활 주방 용품이라도 KC 인증을 받아야 될 거는 또 있기 때문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닌 뭐 이렇게 사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신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는 생활 주방 용품을 파시더라도 KC 인증을 제가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 가공이 상세 페이지 수정인가요? 솔루션으로 대량 등록하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수정할까요? 상품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상품명이랑 그 다음에 뭐 상품 이미지 요 정도만 이제 가공하는 걸 말하는데,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브랜드, 제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상세 페이지까지는 수정을 저는 안 하는데, 상세 페이지까지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대량 등록하시면서도. 물론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상세 페이지까지 수정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수정할까를 물어보신다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상세 페이지를 나는 수정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그 상품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상품을 팔다가, 반품이나 이제 교환이 들어오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뭐 반품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제가 만든다면은 그 대량 등록에서 저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보통 상품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는 이제 뭐 상품명이랑 상품 이미지 뭐 이렇게 두 개만 가공하신다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잔망님, 전 한 도매처 사용해서 엑셀 양식 다운받아 이셀러스에 적용하려고 하면 오류 내용만 절반이 넘습니다. 도매처를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오류 내용을 다 정정해야 하나요? 만약에 저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한 도매처를 사용해서 엑셀을 받아 업로드할 때 오류가 났다면 저는 지금 질문을 주신 대표님처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달리 생각해보면 오류 내용이 절반이 넘는다는 건 내가 엑셀을 진짜 잘못 받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도 엑셀에서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인 것처럼 저라면 오류 내용을 다 찾아서 수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상품들을 올릴 거고,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올리는 상품을 나는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것 또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매처를 바꿔야 하나, 오류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제가 오류 내용을 수정해서 올린다고 말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그럼 오류를 수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더 기초적인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가 본 관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답변을 들으실 때는 아,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생각해 봐야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이런 확장적인 사고를 하셔야지 이런 틀에 박힌 사고만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결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쿠팡의 상품 등록 시 아이템이 많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잔망킹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또한 안 묶이도록 따로 가공하셨다면 어떻게 가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묶이긴 합니다. 저는 대략 한 100개 정도 올리면 25%가 묶입니다. 그러니까 뭐 75개는 안 묶인다는 거죠. 질문 주신 대표님도 내가 몇 개 묶이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쿠팡 관리자 페이지에서 마이샵을 눌러보시면은 총 상품 수가 나옵니다. 그 수와 내가 등록한 수가 차이가 아마 생길 겁니다. 마이샵에 존재하는 상품 수가 안 묶인 상품 수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묶이도록 가공하는 건 사실 뭐 이미지랑 상품명이랑 완전 다 바꿔야 이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안 묶일 텐데, 하지만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가공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간단한 가공법들을 진행하시긴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공하는 방법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뭐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유튜브 펀앤쇼핑 채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가공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앤쇼핑 사이트가 있는데,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줌 강의도 해주시거든요. 그 대표님이 그 쿠팡에서 안 묶이는 가공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걸 보시는 게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공하는 방법은 다음에 시간 될 때 그 가공 관련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영상도 하나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그날 생각나는 분류로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낚시용품 그런 식으로 이렇게 DB수를 쌓아가는 건 잘하는 걸까요? 매출은 없고 매일 등록은 하고 심적으로 답답해서요. 먼저 저는 소싱을 안 합니다.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처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싱이라는 게 상품을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소싱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원래 잘 팔리는, 그리고 잘 팔릴 상품을 올려야지, 내가 잘 팔리겠지 생각하고 상품을 올리는 건 대량 등록에서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또 말하면은 그럼 잘 팔리는 방법이 뭐냐, 잘 팔릴 상품을 어떻게 찾냐, 그게 소싱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공급사, 좋은 공급사나 그리고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베스트 아이템들, 잘 팔리는 아이템들을 그 위주로 먼저 상품을 올려주고, 그 다음은 조금 안 좋은 공급사라도 뭐 재고가 있는 공급사들 아니면은 답변이 좋은 공급사들, 그런 식으로 상품을 찾지, 내가 생각해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찾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량 등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입이나 구매 대행 같은 판매 방법에서 적용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B를 쌓아간다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으셔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뭐 상품마다 시즌을 타기 때문에 뭐 오늘 올리더라도 다음 달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대표님께서는 매출을 만들어 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마진을 조금 낮추시길 바랍니다. 마켓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한 10% 안으로 책정하신 다음에, 쿠팡이라면 하루에 5,000개 무조건 등록하시고 5,000개 못 올리시면 잠을 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3일 정도 하시면은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도매 사이트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펀앤쇼핑이라면은 최우수 공급사 몇 개 찾으시고 거기 있는 상품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3일 동안 5,000개씩 한 15,000개겠죠? 그렇게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은 3일, 4일 정도 지나면은 분명 팔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올리실 때 쿠팡이라면은 이제 5,000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4,999개 올리시는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5,000개 올리셔야 됩니다. 한 개는 빼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다른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든 마켓에 최대 수량을 업로드하세요. 그러면은 안 팔릴 수가 없을 겁니다. 묶음 배송을 하시나요? 묶음 배송은 대량 등록 판매 방법에서는 좀 응용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품 데이터나 마켓별로 관리를 진행하신다면 묶음 배송도 가능은 하지만 저도 그런 관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 묶음으로 이제 주문 주시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 저는 고객하고 연락해서 배송비를 따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취소합니다. 물론 묶음으로 보내줘도 마진이 남는 경우라면 그냥 상품 보내줍니다. 반품 교환 처리 과정이 세밀하게 어떻게 되나요? 위탁 판매에서 반품 교환을 질문 주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반품 교환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품 교환도 안 들어왔는데 반품 교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품 교환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면 더 바보 같은 거겠죠. 일단 반품 교환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셨으면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를 가셔서 해당 상품을 반품 교환 신청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해당 상품이 어느 택배사로 나갔는지 확인하시고 CJ라면은 꼭 CJ에 연락하셔서 반품 교환 수거 접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CJ로 상품이 출발했는데 타 택배사, 뭐 로젠 택배나 이런 택배사로 이용해서 반품 수거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택배사로 반품 교환 접수를 하시고 수거 접수 후에는 이제 반송장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반송장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반품 신청한 도매 사이트 가셔서 반송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반품 교환 상품이 공급사로 이제 입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사가 그 상품을 이제 검수 진행한 다음에 반품 교환이 이제 승인이 될지 거부가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승인이라면은 반품은 당연히 그 목적이 환불이기 때문에 공급처는 판매사에게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판매사는 다시 그 돈을 고객에게 환불해주면 끝납니다. 반품은. 그리고 교환 상품이라면은 검수 승인이 된 경우 상품이 재출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재출고 송장이 나오게 되고 그걸 다시 고객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위탁 판매에서는 반품 교환 처리 과정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 없이 뭐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뭐 케바케로 이제 다른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건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셀러스로 상품 등록 시 쿠팡 ESM 2.0 티모는 확장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팁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펀앤쇼핑 상품 대장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펀앤쇼핑 도매 플랫폼은 확장 카테고리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어서 안 하긴 하지만 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몇 가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셀러스를 사용하시니까 이셀러스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셀러스 프로그램을 켜시면은 원본 상품 페이지에서 정보 추가 그 다음에 원본 상품 엑셀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원본 상품 엑셀 일괄 등록 팝업 창이 나옵니다. 뭐 이셀러스를 뭐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아시겠죠? 거기서 아래에 보시면은 마켓 카테고리 엑셀 다운이 있습니다. 그 엑셀을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시면은 티몬 뭐 ESM 2.0 상품별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용하셔서 VLOOKUP으로 이제 엑셀 함수죠. VLOOKUP으로 활용하셔서 그 상품에 관한 이 카테고리를 불러오시면은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의 카테고리를 꼭 만들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장 카테고리가 없는 상품들을 또 이렇게 엑셀을 받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번호를 넣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나중에 그런 확장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게, 쉽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마켓 카테고리 엑셀을 가지고 이제 뭐 나의 카테고리를 하나 이렇게 셀을 만들어서 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시면은 나중에 VLOOKUP으로 그때그때 확장 카테고리를 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이 아마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대량 등록인데 품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 매일 나오는 품절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서 이셀러스로 판매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데 뭐 샵클린이나 뭐 품절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셀러스로 판매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문 후 품절이나 뭐 품절 등은 계속 발생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품절 처리하고라도 또 품절이 난다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상품명 가공 후에 등록 시에 원래 있던 미가공 상품과 중복이 될 텐데 상품 중복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등록하시나요? 먼저 상품 중복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뭐 상품 중복이라는 말은 이미지나 상품명으로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로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상품 코드만 다르게 해준다면 업로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모든 마켓에 아마 이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품 코드가 달라도 뭐 이미지나 상품명이 같으면은 상품 중복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꼭 제발 오픈마켓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 드리는 거는 경쟁력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나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면은 그건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더 빨리 적용하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잘하냐의 차이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제발 꼭 하셨으면 좋은 게 오픈마켓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 팁들을 막 조합해서 상품을 올리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조금 더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등록할까를 먼저 내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팁들을 조합해서 상품을 올리시게 된다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